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정 대표는 연말에 받은 상여금 왜 부인당했을까? 네, 제가 부인당한 건 아니고요. 최근에 부인당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비용 처리로 인정받지 못한 케이스들을 제가 몇 가지 찾아봤고요. 그리고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세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 뭐 인정을 못 받으면 어때?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는 해봐야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지 마지막에 해결 방안까지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비용 처리로 인정받지 못한 상여금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청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에서 이제 비용으로 인정 안 되는 몇 가지가 지적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뭐 소모 공구비를 비용 처리했는데 이것은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아야 되니까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자산으로 하고 니네가 해마다 감가를 했어야지. 이게 지적이 됐고 또 하나는 임원들에게 준 상여금 3,900만 원 정도가 이제 과세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거 비용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과세를 당했는데 납세자는 억울하죠. 그래서 출자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및 소모 공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송금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합니다. 라고 청구인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처분청의 의견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임원 상여금 3,900만 원에 대하여서는 세무조사 시 지급 규정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송금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그냥 세금 내라 이 소리고요. 보시면은 아까 그 공구비용은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규정이 없는 상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임원 상여금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지급 규정 없이 지급된 또는 초과된 금액은 송금 불산입한다. 라고 이제 제목이 돼 있고요. 자, 내용은 이렇게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혹은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계산상 송금에 상입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회사는 좀 특이한 게 어떤 해는 규정이 있고 또 어떤 해는 규정이 없고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규정이 있으니까 없는 해도 있었지만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규정이 있던 해 것은 인정해 줄게. 없던 해 것은 송금 불산입이야. 이렇게 결론이 난 케이스였습니다. 앞에서 보신 거는 보수 규정이 없는 것을 문제 삼아서 과세를 한 케이스고요. 요번 케이스는 좀 의미 있는 케이스예요. 지금 대법원 판결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고등법원에서는 납세자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승소한 것을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을 다시 해버린 케이스입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과도하게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과도하게 했냐? 동업종 임원들 보수, 그 중에서도 동업종에서 상위 3위까지 회사의 평균을 봐도 월등히 이 회사가 높게 했다.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자, 대표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를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대법원은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를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업종계 임원들의 보수와 비교를 했어요.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급여냐, 그 보수냐, 그 보수의 증감, 추이를 봤고요. 법인이
영업이익과 변동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겠죠. 회사가 좀 어려울 때는 대표님이 급여를 오히려 직원들보다 더 적게 받아가시다가 회사가 좀 잘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로 성과를 좀 더 받아가시는 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동 없이 갑자기 대표이사님 급여 상연만 높게 했을 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어떤 직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이익금 처분을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납세자는 뭐 당연히 억울하시겠지만, 자, 대법원에서, 즉 과세당국에서 보는 관점, 또 대법원에서 보는 관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대법원이 대표이사 급여 보수에 대한 송금을 아주 엄격하게 보고 있으니까 대표님들이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과세당국이나 대법원이 저런 말을 할까요? 법인세법의 52조에 보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특수관계인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면 우리는 이것을 부당행위로 보고 비용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법인의 이제 오너, 대주주인 대표님은 법인과 특수관계죠. 그런데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소득 임원의 보수를 높게 과다하게 책정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법인세를 줄일 목적으로 보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법인세법 시행령, 앞에서 계속 나온 그 시행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는 이를 송금에 사입하지 않는다. 앞에 이익금에 대해서 처분한 거로 보고 송금 불산입했죠. 그리고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지급되지 않은 거 아니면 초과한 거는 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챙겨두시고요. 그러면 저렇게 법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법인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컨설팅 하면서 받아온 정관들이에요.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할 거냐라는 정관 내용에 임원 상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쓰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죠. 이익잉여금으로 주는 상여금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송금 불산입한다. 그런데 우리 정관의 버젓이 우리는 이익금으로 상여금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비용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비용 처리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대표님 정관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빨리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 나온 회사들처럼 이미 보수로 지급이 나갔고 그거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결산을 하셨겠죠. 그런데 세무조사 나와서 이것은 비용으로 볼 수 없다. 이익금을 처분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면 세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비용 처리를 해서 법인세를 그만큼 안 냈는데 이걸 비용으로 안 보니까는 법인세가 추가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 상여금은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임원들은 상여금 받았으니까 당연히 소득세를 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경비처리 불가, 송금 불산입이 됐다. 그러면 상여금이 아닌 배당으로 보는 거예요. 그 나간 돈을. 임원은 똑같이 소득세를 낸 걸로 되지만 법인은 세금을 안 냈다가 지금 비용으로 인정 못 받으니까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잘못했다가는 법인세를 다시 추가로, 또 만약에 금액이 큰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내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준비할 수 있을지. 자, 실제로 송금을 인정받은 회사들을 좀 봤어요. 과세당국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하는지, 앞에서는 인정 안 하는 걸 보여드렸고 인정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법인세법상 임원 상여금의 한도 초과분을 송금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법인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전에 정해진 급여 기준도 없이 법인의 의사결정권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 상여금이고, 종업원의 통상적인 상여금 지급 비율과 같은 비율이고, 따라서 여기에서 급여나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게 분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송금 산입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자, 또 하나 사례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 상여금을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봐서 법인세를 과세를 했어요. 그래서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 자, 이것은 부당하다고 지금 올린 거죠. 자, 쟁점 상여금이 정관 임원 급여 지급 규정 주주총회 결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점을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상여금을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송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올린 거죠. 중요한 거는 판결이죠. 어떻게 판결이 났냐. 네. 판결에서도 똑같아요. 규정이 있었고, 여기 보니까 쟁점 상여금은 영업 성과 및 앞에 하고 또 반복되죠. 그 기여도와 관계없이 과다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상여금을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송금 불산입해서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한 거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자, 앞에서 과세한 케이스와 또 과세를 취소한 케이스를 유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례입니다. 쟁점 퇴직금 등은 정관, 임원급여 지급규정,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점, 청구 법인이 2011년 2월 거액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2011년 사업년도 이후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청구 법인이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영업 외 이익도 많이 발생을 했대요. 쟁점 퇴직금 등이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무관하게 과다 지급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대요. 다시 말해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기여도하고 지금 지급한 퇴직금하고. 따라서 송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 처분하는 것은 잘못됐다. 다시 경정해라.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표님들이 좀 앞에 사례와 뒤에 사례를 보시면서 감을 좀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세당국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꼭 참고하시고요. 무리하게 인과관계 없이 보수든 상여든 나갔을 때는 언제든지 부인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다. 그래서 규정이 첫 번째로 정해놓은 건 중요하고요. 정관에도 정해놓으시고 상여 같은 경우, 특히 성과급 나갈 때는 반드시 주총이나 또 이사회가 있는 회사들은 이사회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애매한 게 이제 잉여금 처리로 보는 경우예요.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볼까봐 억울한데 우리 회사 정관에다가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써놓은 회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자, 지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요. 뭔가 그럴 만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많이 나가고 이런 거는 잉여금 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 안 그래도 사업하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런 부분도 있으니 특히 회사가 잘 되는 경우에 아무래도 좀 상여나 보수를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그런 회사일수록 더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남겨놓으시면 다음 중요한 영상, 절세할 수 있는 영상 가장 먼저 보실 수 있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010-5500-963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상담은 영상 하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해 주셔서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